첫 번째는 해외 지수부터 보면 나스닥이 어제 마이너스 1.02%로 상당히 방어를 잘했어요. S&P 500도 마이너스 0.94% 방어를 잘했죠. 밑꼬리 밀어 올리면서 되게 방어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역대급을 찍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장을 먼저 보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2%를 찍었습니다. 코로나 때를 한번 보면 코로나 때 제일 많이 내려간 날이 장중에 마이너스 9%예요. 장중에 마이너스 8%, 9% 정도는 있었는데 마이너스 10%는 못 넘겼거든요. 코로나 때도. 이게 코로나인데 오늘 마이너스 12%를 찍어버렸어요. 금융위기보다 더 크게 찍어버렸고 코로나 때보다 더 크게 찍어버렸어요. 코스닥은 더 했죠. 코스닥은 이게 지수 차트가 맞나요? 처음에 봤을 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이거 지수 차트 아니고 제가 다른 뭐 종목 차트 잘못 킨 줄 알았어요. 코스닥도 보시면 요날 2020년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을 때 마이너스 13.52%까지 찍고 종가가 마이너스 11%쯤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종가 자체가 마이너스 14%로 코스닥, 코스피 합쳐서 코스피나 코스닥 상관없이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생긴 이래로 단군 이래로 두 시장 모두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웃기죠? 다른 나라 시장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이 얘기는 또 뒤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우리나라가 아마 새벽쯤에 3월 4일 넘어가는 새벽쯤에 환율이 1,500원을 넘겼어요. 이것도 그냥 1,500원 넘겼다 이게 아니고 한 최근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17년 전이면 어떤 사건이에요? 26년에서 17년 빼면 몇 년도죠? 그쵸. 한 8, 9년쯤 되죠. 리먼 브라더스 때 1,500원쯤 찍고 그 뒤로 역사상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환율 역시 1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일단 지금은 1,500원은 아니에요. 이렇게 1,500원 찍고 살짝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커지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살까 안 살까?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들이 코스피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다 팔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영향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1,500원 넘기긴 했지만 우리나라 달러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기 때문에 일단은 믿어봅시다. 어떻게 될지. 환율이 1,550원을 이제 넘기는 순간 파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란에서 하메네이가 죽었죠. 하메네이 지도자가 죽고 난 뒤에 하메네이 아들이 최고 지도자로 다시 선출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도자가 공석이 되면 당연히 결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출을 해야 되겠죠. 빠르게. 누구든지 빨리 선출을 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호르무즈가 이제 막히면 해협이 이제 봉쇄가 됨에 있어서 서방 국가들 외에 이란 편인 중국도 봉쇄를 풀어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례적이긴 하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을 공격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이란에게도 봉쇄를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편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쉽지가 않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당연히 중국 자기 입장에서 보면 중국도 석유 수입에 있어서 지금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편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일단 봉쇄 풀어라 라고 중국 역시 이란을 살짝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엄청나게 기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압박이 심해질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LNG선을 추가 발주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쓴 기자의 생각은 석유 공급망이 잠기면 미국이 그만큼 증산을 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석유 공급이 좀 막히더라도 미국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LNG를 더 증산을 해서. 그렇게 되면 LNG 운반선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K조선사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거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터무니없진 않죠. 아주 터무니없진 않아서 일단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반사이익이 될지 말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읽어둡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뉴스는 이란이 미국에게 종전 조건을 제안했다라는 찌라시가 잠깐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앞에서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이제 종전을 하자. 우리 못 버티겠다라고 협상 제안을 한 걸로 찌라시가 돌았는데 1시간인가 2시간 뒤에 이란이 발표를 하기를 미국과 협상설을 전면 부인하겠다. 어떠한 접촉도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 절대 협상 안 할 거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협상은 없을 것이다 라고 국영방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찌라시라고 봐야 되겠죠. 종식에 대해서 뒤에서 뭐 물밑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거는 다 찌라시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 얘기입니다. 다음 뉴스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시 한 113조 정도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이 대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대충 읽어보면 이제 금융시장에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 피해를 입은 한 중소기업에게 13조 정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13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합치면. 일단 지금 바로 가동된 것 같진 않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변동성이 좀 크게 심화가 되면 그때 돼서 가동할 걸로 보여지네요. 내일도 만약에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한 7, 8%, 10%대 찍으면 이게 바로 가동이 될 것 같아요. 한 100조 정도 투입을 해서 시장 안정화를 좀 시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요까지가 중요한 뉴스였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다시 한번 보면 결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12%를 찍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4%를 찍었어요. 주가 지수에서만 보면 일별 단위로는 단군 이래 사상 최고 하락률을 일단은 찍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부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이거를 듣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보다는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럴 것 같기도 하네 하시면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시면 반대로 가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화두는 중동 분쟁이 지금 미국 이란 전쟁, 중동 분쟁이 정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도 코로나보다 심각한 상황인가, 심각한 사건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해결 방법의 차이 때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은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리고 약간 보이지 않는 그런 싸움이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싸움 그러니까 잘 잡히지 않는 거죠.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잘 해결을 빨리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현재 이 중동 전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슈는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무력이죠. 결국 무력에 의해서 통제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결론적으로 해결 방법에 따른 시간 효율의 차이가 있는 거죠. 미국이 만약에 에너지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보호를 위해서 군사적인 해결의 의지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가져간다면 과거의 어떤 2008년이나 2020년들 그런 위기들보다 훨씬 빠르게 국면 전환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세계 최강국이고 어떤 나라도 미국의 무력에 대항할 수 없다라는 점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미국은 자체적으로 LNG를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이 석유 공급망에 관련된 이 상황을 유도리 있게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지속되는 시간 면에서 이번 사태의 파급력이 2008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화두는 네 생각이 만약에 맞다면 그렇다면 나스닥은 좀 견조한데 왜 한국 시장만 이렇게 폭락을 하느냐 네 생각이 맞다면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폭락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우리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특성에서 답이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건 것 같아요. 단기간에 급등한 우리나라 시장에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유입된 게 아닐까.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들어온 자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은 사자마자 마이너스 3%, 5%만 내려도 이 변동성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주식 처음 시작할 때 그 느낌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100만 원 넣자마자 마이너스 5%를 찍으면 마이너스 5만 원이 돼요. 마이너스 5만 원 사실 주식 몇 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마이너스 5만 원이 미친 듯이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를 압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사고 너무나 쉽게 파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간에 시장을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구성 자체가 일부분 변했다고 보여져요. 최근 한 2달, 3달 정도에 관해서.
이 부분이 다른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우리가 더 큰 변동성을 가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국 마이너스 3% 5%만 떨어져도 다 팔아버리는, 그래서 패닉셀이 안 나와도 되는 상황에서 더 크게 나오는. 만약에 코스피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 대충 코스피가 여기였다고 생각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코스피가 대충 한 이쯤이었어요. 그냥 급등한 것도 없고 그냥 원래 코스피 그대로 한 2600, 2500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이란 전쟁이 터졌을 때 마이너스 10몇 프로 찍었을까? 진짜로 그랬을까요? 평소같이 지금 코스피가 2500, 2400, 2600에서 왔다 갔다 그냥 박스피에 갇혀있을 때 이란 전쟁이 터졌어요. 코스피 코스닥이 마이너스 10몇 프로씩 찍었을까?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겠죠. 기껏 해봐야 요 하루 정도 또는 여기서처럼 계엄령처럼 하루 이틀 합쳐봐야 뭐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틀 3일 합쳐서 마이너스 10%면 뭐 하루에 한 마이너스 3% 4%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 정도였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 맞죠. 그런 원인도 있고 동시에 여기서부터 시장 참여자들의 구성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여져요. 우리처럼 주식을 2, 3년 한 사람들도 분명히 여기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제 주식 계좌를 처음 만든 사람들, 매수 매도 버튼이 어떻게 생긴지 이제 처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조금만 떨어져도 버티지를 못하니까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 던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란이 아니더라도 뭐라도 명분이 나왔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 결론은 시장을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구성 자체가 이렇게 큰 변동성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일단 결론을 지었어요. 진짜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지금 우리가 던져야 될 핵심 질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전쟁이 정말로 2008년이나 2020년보다 더 파괴적인가, 더 파괴적이고 더 심각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답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의 폭락은 오히려 매수 진입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이런 공포가 극에 달해서 투매가 나오는 날이 최저점이거나 또는 최소한 바닥권에 근접한 지점이었어요. 여기가 오늘이 최저점이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거의 근접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만약에 오늘 같은 날 버티지 못하고 매도를 했다, 아마도 이거는 제 생각인데 완전히 반대로 매매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 경험상 오늘 같은 날 파는 사람이 최저점에 파는 사람이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매수를 했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 매수할 돈이 없었다, 그럼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단기적인 변동성을 노리고 그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서 매매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연찮게 이란 전쟁이 터져서 내가 대응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남은 예수금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돈을 잃어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았겠죠. 원전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란 전쟁이 나와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면 이렇게 잘라내야 되죠. 왜? 단기적인 변동성을 먹기 위해서 진입을 했으니까. 근데 그걸 안 했어.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런 걸 그냥 두드러 맞아야 되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런 걸 한번 두드러 맞은 사람은 다음번에는 대응을 잘하겠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특히 내가 위에서 잡은 애들은 일단 이상한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되네. 근데 어떤 사람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여기나 여기서 잡았어요. 그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지금 잘라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길게 보고 모아가기를 해서 지금 벌써 뭐 50% 이렇게 수익이 나 있는 상태에서 20몇 프로 이렇게까지 내려왔어요. 굳이 손절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맞죠? 내 포지션에 따라서 이거를 빨리 자르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 계속 봐도 될지를 정할 수가 있는데 경험이 너무 없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주식시장은 어쨌든 그냥 잃어가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어요. 돈을 잃어가면서 배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돈을 안 잃고 이거를 피드백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큰 하락장이 왔을 때 또 대응 못해서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자기만 알고 있는 원인이 있을 텐데 분명히 피드백을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회복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단지 시장이 과도하게 오른 상태에서 이러한 사건에 의해서 과도한 폭락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예수금의 한 7, 80%까지 다 썼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금의 7, 80%까지 어제 오늘 해서
담아놓은 상태고 지금 남은 예수금이 한 20% 30% 정도밖에 안 남아 있어요. 무작정 내려올 때 막 계속 사고 있는 게 아니고 종가마다 한 번씩만 샀어요. 사실은 딱 2번밖에 안 샀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샀다는 게 아니에요. 매매 횟수만 따지면 딱 2번밖에 안 한 거죠. 어제 종가, 오늘 종가. 사실은 오늘 종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왜냐면 오늘 종가는 여기예요. 오늘 종가 여기 찍고 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밑꼬리가 달렸죠. 사실은 여기서 사게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전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인가? 이란 전쟁 때문에 원전의 펀더멘탈이 무너졌는가? 원전의 스토리가 무너졌는가? 아무리 봐도 아니야.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럼 사야지. 근데 사야지 했는데 매수가 잘 안 나가. 왜? 나를 못 믿겠거든. 경험이 없으니까 나를 못 믿겠거든. 저도 무서워요. 이런 거 보면 무섭죠. 주식을 30년 한 사람들도 처음 보는 봉인데 저라고 안 무섭겠어요? 무섭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으니까 남들 손 안 나갈 때 저는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틀렸으면 저도 이번에 돈을 많이 내고 배우겠죠. 시장에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저도 많이 배우겠죠. 이번에 저도 궁금해요. 내 이론이 과연 맞을 것인가. 저도 제 스스로의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저도 주주총회도 일종의 제 이론의 시험대가 되는 거예요. 과연 내 이론이 맞는 것인가. 틀렸다면 어느 부분에서 틀린 것인가. 그래서 반도체 가치하기 계좌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도체 가치하기 보면 심텍은 오늘도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한 4% 정도, 이수페타시스는 마이너스 5% 정도, TLB가 많이 내렸어요. TLB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많이 내렸죠. 장중에 마이너스 17%까지 찍었어요. 17%까지 찍으면서 한 마이너스 9%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은 생각보다 괜찮죠. 리노공업은 생각보다 괜찮아서 6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한 플러스 95%까지 갔었는데 지금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런 상황이고 유진테크 장비 관련주들도 좀 잘 버티고 있어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죠. 그 다음에 BH, 덕산, 네오룩스, 파이넴텍이 있는데 하나를 잘라냈어요. 도우인시스를 잘라냈죠. 도우인시스를 잘라내고 TLB에 150만 원 정도 추가 투입을 했어요. 사실 마음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수금이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마음 같으면 한 500만 원 정도 더 투입을 하고 싶은데 일단 그거는 내일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만 원 정도 투입을 하게 된다면 이 기판 쪽에서 더 담을 예정입니다. 까지 해서 오늘 끝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얘기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베개민족님처럼 전쟁이 장기로 갈 것 같으면 사실은 지금 사면 안 돼요. 전쟁이 장기로 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금을 좀 아껴두세요. 근데 전쟁이 한 3개월 안에 끝날 것 같다. 미국이 무력을 써서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든 봉쇄를 풀고 석유 공급망을 다시 재편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좀 담아가셔야 되고, 각자의 생각이 다르죠. 뭐가 맞는지도 알 수는 없지만 각자 경험에 의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방 낫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살아남은 건 사실은 석유 천연가스밖에 없죠.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대성에너지, GSE만 상한가를 한 호가 남겨두고 못 갔고 극동유화까지 상한가를 다 갔습니다. 그리고 흥하해운이 24% 정도 오르고 대한해운은 오늘 하락했고 그린로지스도 별로 못 올랐고, 그 다음에 방산 관련주들도 다 내렸죠. 오늘 다 내려버렸습니다. 방산 관련주 어제 매매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걸어놨잖아요. 요거는 어디까지나 아침에 걸리고 올라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20몇 프로 오른 상태에서 무너진 거잖아요. 그럴 때는 체결시키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살짝 오르든지 하다가 어쨌든 내려와서 체결되고 나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그대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만약에 지금 이렇게 급락에 들어가는 애들은 모아가기로 접근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떤 V자 반등을 기대한다기보다는 저점 어느 영역에서 내가 모아간다라는 느낌인 거죠. 만약에 내가 되게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사자마자 이틀 3일 만에 파는 사람이다 하시면 이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판에 대한 믿음은 계속 나오는 리포트뿐만 아니고 반도체 전체 시장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기판 쪽에 대한 업황에 대한 믿음입니다. 당연히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마이너스 5%에서 10% 사이에 잘라내고 나와야 되겠죠. 어떤 상황 변화가 일어난다면. 만약에 틀렸다면 그냥 손실을 인정하고 나와야 되죠. 주식에서 어떤 실수가 일어나면 무조건 돈을 내고 나와야 돼요. 내가 주식에서 어떤 실수를 했는데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일단 실수를 했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어제 종가는 오늘이랑
반대로 애프터마켓에서 더 빠졌는데 그럼 8시에 더 담으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3시에 종가에 사고 끝. 오늘같이 급락장에 첫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처럼 지지해주는 걸 잡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TLB처럼 과매도된 종목을 잡는 게 좋을까요? 그 둘 다 논리가 될 것 같아요. 둘 다 뭐 논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보다 강한 애들이 분명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장에서는. 내가 손절 라인을 뭐 이렇게 지키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매매해도 충분히 저는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주민아님. 그리고 말씀하셨던 TLB처럼 이렇게 과매도된 것들, 그러니까 충분히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과매도된 것들 매매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지금 주민아님이 얘기하신 두 부분이 어떤 반대에 있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도우인시스가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하고 일단 TLB에 들어갈 자금을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어와야 되는데 그게 도우인시스밖에 없었어요. 오늘 장에 불안해서 바로 던질 때 그냥 시장가로 던지는 게 맞겠죠? 뭐 내가 던지자마자 오른다 이런 거는 그냥 다 그냥 쓸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던지자마자 올라도 내 생각이 틀렸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내가 던지자마자 마이너스 10%가 더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마음을 먹었으면 던지고 나오는 거죠. 일단 중요한 거는 주식을 꽤 오랫동안 했다면 이런 날에 매도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다시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2, 3년 정도 5년 정도 했다면 직감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런 날 매도하면 그냥 낭패다. 차라리 내일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팔든지, 그게 10%라도 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같이 패닉셀이 과도하게 나오는 날 던지면 최저점에 파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요. 다 시장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손실을 입지 않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라고 뭐 어디서 뭐 누가 스승님이 가르쳐 줬겠어요? 이런 거를 몇 번 당해보니까, 돈을 많이 잃어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에요. 아까 말한 것들은 이란 전쟁이 6개월 안으로 저는 끝날 것 같고,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지금 얘기가 난잡하게 됐는데, 이란 전쟁이 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멀리 봐야 돼요. 지금 당장에 이게 몇 프로 떨어질까? 그런 게 아니고 6개월 뒤에 얘가 가 있을 최종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두산에너빌리티가 1년 뒤에 가 있을 목표 지점은 어디일까? 얘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 지점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오늘같이 이렇게 떨어지든지 말든지 별로 그렇게 개념치 않는 거예요. 마이너스 10몇 프로 떨어졌으면 막 사람들이 세상 망하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멀리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런 날에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극명하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듯이 평소에는 여러분들이랑 저랑 뭔가 실력이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끔씩 오는 이런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를 느낀다고 했죠. 그게 바로 이런 날들이에요. 오늘이 최저점이다. 그런 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수금을 20, 30% 정도 지금 남겨둔 거예요.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죠.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저도 지금 제 예수금의 7, 80%를 이미 다 쓴 상황에서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저도 아마 제 주식 인생 역대급 손실을 보고 피드백을 하겠죠. 아마 여기서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저도 이제 5년 만에 최고 손실을 기록을 할 것 같아요. 누가 맞히냐 못 맞히냐의 문제보다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이론이 뭐냐, 그거를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는 이런 장에서 한 번도 돈을 잃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식 시작할 때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무조건 돈을 잃었는데, 피드백을 한 이후부터는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는 돈을 계속 벌어왔어요. 2022년도 러우 전쟁 때도 돈을 벌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해서 시장 폭락할 때도 돈을 벌었고, 24년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 날 기억나시나요? 24년도 8월 블랙 먼데이 요 날이죠. 요때도 라이브 찾아보시면 사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요때 사야 된다. 요런 날 돈 버는 거다 원래. 그 다음에 24년도 12월에 계엄령 때도 정치 관련주에서 잘 벌고 나왔어요. 이런 날이 있을 때마다 돈을 지금까지는 벌어왔는데, 이번에 무조건 돈을 번다는 보장은 없죠. 이번에는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저는 제 나름대로 이론을 갖고 한번 나아가 보는 거죠. 이런 날 대비해서 그냥 예수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려면 사실 예수금이 좀 풍부해야 되겠죠. 예수금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이런 날 때문에 무조건 예수금을 가지고 있는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내가 매도를 했다. 그런 분들은 많이 배우실 거예요. 이번에 오늘 같은 날 매도한다는 게 왜 틀린 생각인지 공부가 좀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지수는 이렇게 꼬라박았는데 3시 장 마감 이후에 사실상 꼬리가 여기까지 생겼다고 보는 게 맞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했다 1번 한번 해보세요. 요 지수가 정확하게 지금 3시까지밖에 안 보여주거든요. 요 꽉 찬 봉이 사실은 3시예요. 3시. 3시 이후로는 요만큼 올랐어요.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선물 시장에서. 그래서 내일은 반등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많이 들어간 이유는 6개월 뒤를 보기 때문이에요. 제가 매수한 종목들의 6개월 뒤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상상해 봤을 때 괜찮을 것 같다라는 판단에 들어간 거예요. 시장만 보는 것도 아니고 종목만 보는 것도 아니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 무너질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조선업들이 다 망해버릴까요? 전력기기 애들이 다 망해버릴까요? 방산 애들이 다 망해버릴까요? 바이오 애들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다 망해버릴까요? 원전 산업이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다 망해버릴까요? 이런 장에서 들어간다는 건 6개월 뒤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V자 반등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다가 또 크게 내렸다가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와서 한 뭐 5%에서 10% 정도 수익을 준다. 그러면 팔고 나갈 수도 있죠. 여기서 V자로 바로 날아간다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가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이 시장은 주식을 30년 하신 분들도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디 유튜브든지 뭐 신문이든지 어떤 매체든 상관없이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무조건 100% 맞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처음이에요.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겪는 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나만의 생각이라는 걸 구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점인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가? 정말로 주주총회의 생각처럼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정말 저점인가?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여기서 시장이 1년, 2년 동안 계속 하락할 수도 있잖아. 하락한다면 왜 하락을 해야 되지? 앞으로 2년간 왜 하락을 해야 되지?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반대로 여기가 만약에 저점이라면 왜 저점일 수밖에 없지? 나만의 이론을 구축해 나가는 그 시점이라고요, 지금이. 슈퍼겜이든 나발이든 정부든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이 오늘 펼쳐졌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내 생각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뭐라고 씹을든 간에 그 사람들도 다 처음이라고요. 까지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아서 오늘까지 잘 버티신 분들은 내일 아마 하락폭을 많이 줄일 수 있는 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불안하시다 하시면 본전에 나오세요. 내가 어제 오늘 잘 모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 본전에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위에 물려있다 그러면 본전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겠다 싶은 손실 금액이라면 빠져나올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고 나는 꾸준히 모아갈래 하시면 그냥 모아가시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하시고 매매에 임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어떤 누구도 정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걸러들이시고 내 주관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장기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니까 장기로 흘러가실 분들은 이번 장에 절대 담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하락장이란 얘기니까. 이런 장에서는 그 장중에 체결하는 게 좋지 않아요. 데이비드님, 이것도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락하는 장에서는 종가를 보고 사는 게 훨씬 좋아요. 굿밤 되시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